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아마 시험범위에서 이제 우리 실무 쪽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또 실무 가서도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자, 왜냐하면 가장 많이 쓰니까 그렇습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주택임대차 적용은 어디까지 될 거냐. 자, 주거용 건물은 뻔할 건데요. 꼭 전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도 적용된다. 자, 일부도 너무 적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최소한은 한 반 정도. 그리고 3분의 1이 주거용, 나머지는 다 상가 점포. 자, 그러면 적용 없다. 이렇게 시험 문제도 나온 적 있었던 거, 판례도 나온 적 있었던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안 해도, 그리고 전입신고한테면 보호가 되고요. 그리고 뭐가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주인이 잘못했지 세입자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편면적인 강행 규정이니까 임차인한테 불리하게 우리도 계약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면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다음 이제 일시 사용은 정말 많이 냈고요. 잠시 쓰는 것은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주택이 될건 상가가 될건 왜요? 보호를 해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잠시 쓰는 건데 그입니다. 두 번째 대항력. 대항력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사는데 전입신고 안 하고 있다. 보호가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주택의 인도와 거주를 하라는 겁니다. 열쇠 받고 그리고 주민등 마쳤을 때 그 다음 문장 중요합니다. 다음 날이지 당일에 효력 발생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필이면 또 같은 날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가 들어오냐고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빗자리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다음 날이니까 입니다. 효력은 다음 날로 넘어가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가로 2번에 이제 양수인, 주택의 양수인은 그럼 결국에는 정전의 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또 아니니까요. 세입자한테 보증금, 전세금을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승계시킬 거야. 그래야 보호가 되지 않겠냐. 게임입니다. 그리고 소멸은 경매로 인해서는 원래 소멸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대항력이 있다. 보증금 다 받지 못했다. 그럴 때만 나중에 인수를 하지. 원칙적으로는 사라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최우선 변제금 주의 놓으시고 여기는 확정일자 필요 없습니다. 꼭 이렇게 확정일자 있어야 최우선 변제 받는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대항력이면 돼요. 그 대항력으로 선순위, 후순위 가리지 않고 국세보다 더 먼저 은행보다 더 먼저 배당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살방지고. 근데 주택에서는 순수한 보증금만 갖고 따지고요. 곱하기 100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월세에다가 먼저 우리 서울에서는 이거는 2014년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7,500, 6,000, 4,000, 3,000, 2,000 다양했습니다. 500 그리고 300까지 갔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9,500만 원에 얼마? 3,200만 원.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조당이 2014년 후지 먼저 있으면 이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밀역제권역 원래 서울도 과밀역제권역인데 어디라고요? 인천,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지역 이런 지역이 바로 이제 과밀역제권역 원래 16군데인데 한 군데 빼갔으니까 15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 8천만 원에 1,500 뺐죠. 500을 빼주세요. 2,700. 그리고 광역시 인천 빼놓고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자, 경기도 네 군데 지역입니다. 자, 먼저 세월호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안산, 그리고 김포, 용인, 에버랜드 용인교입니다. 경기도 광주, 광주 광역시도 있고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고 광주는 똑같고 입니다. 얼마? 6천에. 그리고 2천만 원. 2008년도에 6천원,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재활용. 그 밖에 적은 1,500을 뺐죠. 500을 빼주세요. 4,500에 그리고 여기는 1,500 기하셔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 그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확정일자는 확정된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순위한테는 꼼짝 못하고 뭐라고요? 후순위한테만. 그렇다고 경매 신청권이 인정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가서 판결문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순위한테 꼼짝 못한다. 후순위한테만 앞섰을 때. 자, 그게 바로 확정일자의 효력. 나름기관은 주민센터만 아니라는 겁니다. 등기소, 공정인 사무소도 가능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 단독으로 또 얼마든지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거지. 대리인도 되지.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유효기간은 계속 살고 있으면 돼요. 확정일자 받을 때는 유료에 들어가요. 정보공개 청구할 때도 유료입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하려면 결국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가야 되고요. 그리고 경매 신청한다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집에서 살고 있어야 돼요. 점유가. 전입신고가 대항력이다 보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세권에서는 빠져나와야 되지만 여기는 빠져나오면 안 된다.
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모시가 오더가도 못하니까 해놓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저 보증금 반환 해주지 않았을 때, 주의하시기에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지, 끝나지 않았는데 보증금 안 내준다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면은 예전에 이제 대항력이 없었어도 새로운 대항력, 그리고 기존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 효력. 그리고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전출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게 바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다. 대신에 임차권 등기 명령 된 후에 그 이후에 들어가면 뭐가 없다? 최우선 변제. 그 최우선 변제가 8조에 의한 우선 변제입니다. 그 8조가 최우선 변제. 대신에 최우선 변제는 없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이후에 들어가신 분 기다려 봐야 소용은 없어요. 결국 배당 못 받고 쫓겨나는 결과가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걸 설명하세요. 자, 그입니다. 그 외에 이제 주요 규정도 꼭 주의하시고요. 자, 이 법은 일전청에서도 얼마는 된다. 또 2년 미만이니까 2년도 된다는 겁니다. 2년도 살 수 있다. 그러면 일전청에 놓고 1년 만에 나간다도 되고 2년 만에 나간다도 되고 그만한 집이 없으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만 2년 미만 일전청에 있으면 그 1년 주장이 되지. 임대인 쪽에서 1년 만에 나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인은 무조건 2년이야. 2년 살겠다 하면 2년 동안 살게 해줘. 임차인 나간다 하면 1년이야. 자, 그입니다. 대신에 2년 정해놓고 1년 만에 나간다 그건 안 된다고 했었고. 자, 묵시적 갱신입니다. 주인도 아무 소리 없고 세입자도 아무 소리 없고 주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보증금 올려달라는 소리도 없고 그리고 나가라 소리도 없고 그러면 그 조건에 불만 없다는 거니까 법에서는 2년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최단 기간 2년 보겠다는 겁니다. 2년 전연하고 나중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세입자는 신났습니다. 2년 더 되고 옆집에 싼 집 있으면 싼 집으로 이사 간다고 3개월 만에 나간다. 그것도 된다는 겁니다. 임차인만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년 넘어가면 얼마든지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년 안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20분의 1, 5%까지는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안 비싸게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빼주고 나서 월세를 바꿀 때 많이 올리니까 연 10% 그리고 기준금리에다가 얼마를 곱한다고요? 4.5가 아니라 그 상가입니다. 4배를 곱한 금액 중에서 둘 중에서 이게 더 낮겠죠입니다. 낮은 금액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계산해봐라. 그런 문제 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증액을 요 차임 산정률을 초과했을 때는 나중에 반환 청구도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아까 사실혼자, 그죠?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하고 있었을 때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혼자와 형제자매가 이촌입니다. 이촌인의 친족이 뭐로 공동으로 보증금 1억이면 5천씩 공동으로 승계를 한다는 겁니다. 자,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가정 공동생활 했을 때는 사실혼자가 아예 보호가 안 되고 그건 권리 자체가 없고 그리고 사실혼자 말고 법률혼자가 따로 있으면 법률혼자에게만 가는 거지 사실혼자를 보여줄 이유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시면 여기도 정확하게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